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벌써 네 번째 수업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네 번째 수업 시간에는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생활, 그리고 고조선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조선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찬아, 우리 지난 시간에 고조선은 누가 세웠다 그랬는지 기억나? 태조대왕이요. 아이고, 태조대왕은 조선이라 그랬죠? 단군 왕검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네. 단군은 제사장,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장, 그리고 왕검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도자.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자, 이제 고조선, 오늘은 진짜 고조선에 대한 내용 배울 건데, 고조선의 수도는 중심이 되는 도시야. 그 나라의 중심 도시. 우리나라는 지금 중심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요. 그쵸, 서울이죠. 그리고 이 고조선의 수도는 왕검성이에요. 왕검성. 여기 왕검 있죠? 왕검성. 왕검이 사는 성이다. 왕검성. 알겠죠? 자,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기록이 거의 없을까요? 많아요? 아니요, 많이 없어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중국 역사책에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 역사책에 있고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고조선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고조선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냐 살펴보면, 첫 번째는 콩 알죠? 네. 그리고 조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건 알아요. 저 알아요. 그리고 팥도 알죠? 네. 수수 같은 거를 먹었대요. 수수병당 같은 거. 네, 맞아요. 그 수수경단 할 때 수수예요. 그런 걸 먹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쌀 농사도 잘 돼서 쌀도 먹었대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쌀까지 먹게 됐대.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고조선 시작할 때는 구석기, 신석기 다음에 무슨 기였는지 기억나? 그리고 청동기였어, 청동기. 청동기였는데, 이 청동기 때 고조선이 만들어지고, 아빠가 청동기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니? 철기요. 아우, 맞아요. 철기예요. 이 청동기로 고조선이 쭉 가다가 고조선 후기 때, 고조선이란 나라가 거의 망해가기 직전에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게 된대. 철기를 받아들인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자, 두 번째, 고조선에는 법이 있었대. 법의 이름이 뭐냐면 팔조법. 법이 8개밖에 없어. 사람들이 생활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까? 많으면 많을수록. 맞아. 법이 많아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나라가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고 규칙이나 예의나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단순하고 짧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8개밖에 법이 없었대.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법이 몇 개 남아있냐면 3개만 남아있대. 3개 조항. 5개는 없어진 거예요? 5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중국 역사책에 보면 8개 8조법, 고조선에는 8조법으로 이름된 법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거기에서 3개 조항만 남아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 8조법을 3개 조항, 8조법에서 남아있는 3개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즉, 사람 죽이면 죽인다는 얘기야. 사람 죽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을 죽이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의 신체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 그러면은 남의 몸을 다치게 한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먹는 건가요? 아니요. 남의 신체를 예를 들어서 아빠가 다른 사람을 가다가 다치겠어.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은 곡식을 주는 거예요? 곡식을 대신 주는 거지. 왜? 다리가 부러지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먹었던 곡식, 콩, 조, 팥, 수수 또는 쌀을 대신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다친 만큼 곡식으로 주는 거고, 세 번째가 또 엄청 중요한데,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이 뭐죠? 도둑질은 남의 거 뺏는 거요. 남의 거 훔친 거죠. 노비로 삼거나, 노비. 노비로 삼는다. 노비로, 지우개가 어딨지? 여기 있구나.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즉, 도둑질을 한 사람은 잡히면 노비, 그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으로 재산처럼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노비로 삼는 거야. 그런데 이걸 면할 수 있어. 이 도둑질한 죄를 면하려면, 면한다는 뜻은 갚는다는 뜻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 노비 대신 다른 걸로 갚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50만 전을요? 그럼 엄청 많은 돈을 대신. 그러니까 사람을 내놓을래? 아니면 네가 그러니까 노비가 될래? 아니면 갚을래? 돈으로 갚을래? 하는 그럼 거지. 50만 전이 없으면 노비로 삼는 거예요? 맞아요. 50만 전이 없으면 노비로 삼는 거예요. 즉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어떠한 숨은 뜻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이 세 개 조항에서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고 한 걸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한 걸까?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인간 생명을 중시했구나. 지금도 사람 목숨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맞죠? 네. 그래서 인간 생명 중시가 이 내용에 들어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라고 했어요. 곡식으로 갚아요. 개개인 사람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재산, 뭐 돈이나 집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기에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곡식으로 갚는다 그랬잖아.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랬지.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 거잖아. 남의 물건을 훔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재산이 있다라는 걸 또 이 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비라는 거에서 알 수 있어. 노비는 어. 무슨 사람 밑에서 일을 하거나. 그렇지. 사람의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람의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러면은 만약 이거네요. 만약 왕이 죽었어요. 그때 유언을 남겼겠죠, 왕자에게. 그런데 원하는 것 하나만 왕자에게 갖는다 했어요. 그때 그 노비를 가지면 아니야. 노비는 재산이라서 그냥 주는 거야. 이거는 재산이야. 아빠가 예를 들어서 기찬이한테 넘겨줄 수 있는 돈이나 아빠가 만약에 죽으면 아빠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기찬이께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책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게 다 기찬이께 되는 거야. 이걸 재산이라고 해요. 칠판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다 재산이니까 이걸 재산이라고 얘기해. 자, 그리고 노비로 삼는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계급이란 게 있구나. 사람들 간에 어떤 사람은 왕이라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귀족일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백성일 거고 백성 또는 평민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노비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각각 정해진 신분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계급 또는 신분제 사회구나. 신분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뭘로 갚는다고? 곡식으로 갚는다고 했잖아. 곡식이 돈처럼 쓰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대. 자, 법이 8개 8조법이 있다 그랬지?
이 법을 사람들한테 상황 봐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봐줬을까 아니면 아주 엄격하게 시행을 했을까? 엄격하게. 왜? 맞아. 아주 엄격하게. 왜냐하면 엄격하지 않으면 따르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법이 몇 개 없어. 그런데 엄격하게 딱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지켜. 왜? 이때는 아직 도덕도 없고 규칙, 학교 가면 규칙 같은 게 있잖아. 네. 규칙이나 또는 예의 범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법으로서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남의 걸 훔쳤으면은 응. 그냥 용서해주면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지. 맞아. 엄격하게 다루는 거. 맞아. 그래서 더 엄격하게 다루는 것도 있어. 맞아. 귀찬이 말이 맞아.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볼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고조선의 생활과 문화까지는 살펴봤고, 그럼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약 20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망할 때가 돼. 망할 때가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고조선의 후기. 이때 당시에 왕은 누구였냐면 준왕이라는 왕이 있었대. 준왕. 고조선의 준왕이 세 번째 이제 멸망 다가오니까 고조선의 준왕이 왕이 됐을 시기에 중국은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아빠가 지도를 그려볼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중국이 있지. 중국이 있으면 고조선은 한 이 정도 돼. 아빠 표시할게. 여기 그죠? 한 요 정도 이렇게 이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이 밑에는 우리나라 중에서도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진. 진나라요? 진나라. 그 진시황제 할 때 진나라는 아니야. 알았지? 우리나라에도 진이란 나라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는 한나라라는 중국 나라가 진시황제가 그 만들었던 그 진나라를 이제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생긴 게 한나라야. 한나라. 중국은 한나라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여기는 고조선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고조선의 준왕이 왕위에 올랐어. 준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한나라가 이쪽에서 막 통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여기 살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고조선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위만이 자기 밑에 1000명 정도를 이끌고 준왕에게 들어와. 준왕에게 이렇게 넘어와서 들어온다. 준왕한테 제가 이렇게 1000명을 이끌고 준왕께 항복하고 싶고 전 고조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준왕이 보니까 쓸만해. 위만이라는 사람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넌 이쪽 지역을 잘 아니까 이 지역을 지키는 신하로 삼아줄게 라고 해서 준왕 밑으로 위만을 여기 신하로 삼아준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 위만이 준왕을 배신했어. 배신해가지고 준왕에게 왕검성을 지켜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준왕을 몰아내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자기가 왕이 돼. 그 이후로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안 부르고 구분을 하려고 위만이 세운 조선이다 해서 위만조선이라고 얘기해. 물론 그러니까 귀찮아 봐봐. 고조선이 있어. 그럼 고조선 여기 준왕 때까지도 고조선이고 쭉 단군왕건부터 시작해서 다시 써야겠네. 단군왕건부터 시작해서 준왕까지도 쭉 고조선이고 위만조선도 고조선은 고조선이야. 그런데 우리가 구분을 하려고 이때까지는 단군부터 준왕 때까지는 똑같은 쭉 고조선에서 살던 사람, 위만은 이제 다른 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위만조선부터 마지막에 우거왕까지는 마지막 왕이 우거왕인데 이 우거왕까지는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해.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다 고조선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위만이 이제 왕위에 올랐대. 위만이 왕위에 오르니까 위만은 철기를 여기에 있는 철 있지, 철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해. 본격적으로 수용한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중국 철기를 받아들여서 조선을 더 튼튼하게 나라를 만든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한나라가 있고 가운데 고조선이 있었잖아. 지도 그렸을 때, 그지? 그리고 진나라가 있지, 이렇게. 진나라하고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이라는 걸 실시하게 돼. 중개무역. 중개는
기찬이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이게 무슨 중자인지 알아요? 가운데 중. 가운데 중. 가운데에서 가운데 있잖아 고조선이, 그치? 가운데에서 걔는 이어서 다리를 놓는 거야. 그래서 진나라에서 고조선을 통과해서 한나라로 무역을 할 때 진나라에서 고조선한테 물건을 팔아. 예를 들어 진나라에서 나오는 뭐 인삼을 팔아. 그럼 고조선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한나라에 다시 팔면서 조금 비싸게 파는 거지. 산 것보다. 왜? 한나라에 인삼이 안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를 하면서 가운데서 중개무역이라는 걸 실시한 거야. 그러면은 없는 걸 나눠주는 거니까 조금 착한 거네요. 없는 걸 파는 거지. 음. 파는 거니까 착하다라기보다는 없는 걸 파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진나라에서 한나라에 없는 물건을 100원에 주고 사와. 100원에 주고 사와. 근데 고조선이 이걸 해서 한나라한테는 얼마에 파냐면 200원에 파는 거야. 그럼 얼마가 중간에 남지? 귀찮아? 100원이 남지. 100원. 100원이 남잖아. 이걸로 고조선은 이득을 보는 거야. 자, 이렇게 이득을 보면서 고조선이 이제 한나라를 견제하자 한나라가 기분이 나빠졌어. 자, 한나라에는 황제가 한 명 있어. 이제 멸망할 건데 한나라의 멸망, 아니 고조선의 멸망. 자, 네 번째는 멸망. 이 한나라 때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한나라 무제라는 사람이 있어. 무제. 이 한 무제가 고조선을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고조선을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어느 왕 때? 고조선에서는 우거왕 때, 아빠가 좀 전에 얘기했지? 이 우거왕 때 쳐들어왔대, 고조선을. 쳐들어와가지고 우거왕이 끝까지 버틴 거야. 한 1년 정도를 버텼지만 안타깝게도 신하들이 배신을 하면서 고조선이 BC 108년에 BC는 나중에 가르쳐 줄게. 아빠가 이게 뭔지 알았지? BC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하게 돼. 고조선 수도 아까 어디라 그랬지? 왕검성. 왕검성이 점령당하면서 망해버렸어. 그래서 고조선 멸망.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고조선의 멸망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나라가 고조선에서 멸망돼서 끝났냐? 아니잖아. 고조선에서 멸망돼서 이제 어떤 나라가 여기 등장을 하게 되냐면,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보면 이렇게 지도 있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위쪽에는 이제 고조선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여라는 나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고구려. 들어본 적 있어요? 고구려? 고구려 백제 신라. 그치, 그 고구려 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고구려가 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밑에는 삼한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옥저와 동해가 만들어지게 돼, 여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빠가 또 가르쳐 주도록 할게. 알겠죠?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